여러분, 혹시 이제 퇴사만 하면 내게도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거야 라고 꿈꿔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대부분은 하루하루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언젠가 퇴직금이랑 저축해둔 돈으로 편하게 살 수 있겠지라는 희망을 품곤 하죠. 그런데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은퇴 후의 삶이 결코 마냥 달콤하지만은 않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히려 그토록 열심히 모아놓았던 10억도 막상 은퇴 후엔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악몽 같은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직장인으로서 오랫동안 수고하고 또 은퇴라는 전환점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분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려 해요. 막연히 10억이 있으면 노후 생활은 걱정 없을 거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 퇴직 후 돈이 한순간에 줄어드는 경험을 하면 엄청난 불안과 후회를 맛보게 된다고 합니다. 저도 주변에서 이런 사례들을 볼 때마다 나도 미리 더 공부하고 준비해야겠다. 인생이란 게 이렇게 한 방에 훅 갈 수 있구나 하고 많이 느끼곤 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들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미리 대비한다면 이런 퇴사 후 10억의 악몽을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은퇴 이후의 삶에서 흔히 일어나는 세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 부동산 투자에 몰빵했다가 고점의 함정에 빠진 경우. 첫 번째 이야기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김씨 가명은 퇴직 직전까지 열심히 모은 퇴직금과 그간 불려온 자산을 합쳐 대략 10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돈을 잘 굴려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에 주변에서 요즘은 역시 부동산이 최고다라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 대부분을 투자했다고 해요. 마침 아파트 값이 치솟는 시기였고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사례가 넘쳐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김 씨가 매수한 시점이 다소 고점이었어요. 오를 대로 오른 아파트 가격이 더 이상 크게 오르지 않고 시장은 점점 거래가 줄어들기 시작했죠. 게다가 세금 규제와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부동산 매물이 잘 안 팔리면서 종잣 돈을 빼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그 사이에 은퇴 후 생활비는 계속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월급이 없으니 모아둔 돈에서 계속 생활비를 쓰게 되고 집이 팔리면 원금이라도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 뒤늦게나마 팔려고 해도 사겠다는 사람이 잘 나타나지 않고 보유세와 유지 비용은 매년 늘어났어요. 결국 생활비는 생활비대로 줄줄 새고 부동산은 팔리지 않으면서 자산이 사실상 묶이는 최악의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김 씨 입장에선 분명 10억이나 되는 큰 돈을 쥐고 시작한 노후였는데 마치 유동성이 없는 벽돌 덩어리를 안고 있는 기분만 드는 거죠. 배울 점. 마이너스 은퇴를 앞두고 한 번에 크게 투자하는 것은 위험이 큽니다. 마이너스 부동산처럼 유동성이 떨어질 수 있는 자산에 전부 몰빵하기보다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 배당 주식, 채권, 임대 수익 등을 다양하게 고려해야 해요. 마이너스 은퇴 후에는 원금 보존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괜히 욕심 부리다가 장기적으로는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해요. 2. 자영업 창업으로 노후 보너스를 날린 경우. 두 번째 사례는 박 씨 가명의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도 언젠가 가게 하나 차려서 내 일 한번 해보고 싶다고 마음먹었던 분이에요. 마침 퇴사할 즈음에 퇴직금과 모아둔 돈, 거기에 운 좋게 상속받은 약간의 자금까지 합쳐 10억에 가까운 자금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 돈이라면 큰 평수는 아니더라도 요식업 프랜차이즈 하나쯤은 가능하겠다 싶었죠. 처음에는 자신감이 넘쳤답니다. 내가 30년간 회사에서 배운 노하우로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유명하다는 프랜차이즈 본사를 찾았고 일단 2억 정도로 계약금을 지불하고 리모델링에 투자했습니다. 오픈 초반엔 신기하다고 찾아온 손님들이 꽤나 많아서 이거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바로 체인점 한두 곳 더 늘리면 되겠다 싶었대요. 그런데 막상 몇 달 지나고 보니 손님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물가가 오르고 경쟁업체도 우후죽순 생겨서 가격 경쟁에 시달렸죠. 인건비와 월세, 재료비가 계속 오르는데 매출은 더디게 오르는 형국이 된 거예요.
여기에 소위 프랜차이즈 수수료는 계속 빠져나가니 기대했던 수익이 전혀 나오질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을 버리기도 쉽지 않았어요. 지금 포기하면 인테리어비, 기계설비비, 심지어 위약금까지 몽땅 날아가거든요. 결국 박 씨는 가게를 유지하려고 처음에 모아놨던 자금을 계속 투입했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좋아지겠지 하는 마음이었죠. 그러나 코로나19 같은 예기치 못한 외부 요인까지 겹치면서 결국 2년 만에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에 투입한 돈을 거의 회수하지 못했고 퇴직금과 상속받은 돈까지 몽땅 날린 상태에서 망연자실해졌죠. 몇 억이면 노후가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내 사업이라는 애착 때문에 투자 시점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한 게 패인이었다고 해요. 배울 점. 마이너스 은퇴 후 창업은 꿈과 열정만으로 접근하기엔 리스크가 큽니다. 마이너스 실제로 해당 업종에서 일해보거나 소규모부터 테스트해보면서 시장 조사를 충분히 해야 해요. 마이너스 퇴직금과 전 재산을 한 방에 투자하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차라리 소액으로 조금씩 시작해보고 반응을 본 뒤 확장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3. 가족 부양과 갑작스러운 의료비로 예상치 못한 지출이 커진 경우. 세 번째 사례로는 이씨 가명을 들어볼까요? 이분은 안전하게 살고 싶어 했던 분이라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위험 자산에는 크게 투자하지 않았어요. 차근차근 저축만 해오다가 퇴사할 무렵 대략 10억 원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일단 목돈이 있으니 이자로만 살아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금리가 낮다 하더라도 노후 생활비로는 어느 정도 충당 가능하겠다 싶었던 거죠. 그런데 가족들에게 차례차례 돈 쓸 일이 생겼습니다. 첫째는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한다고 해서 결혼 자금으로 몇 천만 원을 도움 주었고, 둘째는 사업이 힘들다고 해서 투자 혹은 대출 형태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당장 자식들이 어렵다고 하니 모른 척하기 어려운 마음에 조금씩 꺼내서 도왔죠. 거기에 부모님 중 한 분이 갑작스럽게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비가 크게 들었습니다. 당연히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해도 간병비와 추가 치료비 등으로 꽤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그 순간 이 씨가 느낀 건 내가 퇴직했어도 여전히 가족을 챙겨야 할 책임이 많구나라는 무거움이었습니다. 게다가 은퇴 후 몇 년 지나니까 본인도 슬슬 허리가 아프고 여기저기 검진도 받아야 하잖아요. 그때마다 병원비가 꽤 크게 느껴집니다. 결국 몇 년 사이에 10억 원 중 상당 부분이 빠져나가면서 이 씨는 생각보다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많지 않다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됐어요. 연금도 수령하지만 기대만큼 넉넉하지 못해 생활비로 보태기도 빠듯했고요.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예적금과 연금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가족 부양 이슈와 의료비로 인해 긴급 자금이 크게 나가는 일이 얼마든지 발생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 거죠. 배울 점. 마이너스 가족을 위해 써야 할 돈, 긴급 의료비 등은 누구에게나 갑자기 닥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마이너스 적절한 보험 가입, 연금 설계, 의료비 및 간병비 대비책 등은 은퇴 전에 반드시 미리 고려해야 해요. 마이너스 은퇴하면 더 이상 지출이 없다라는 잘못된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오히려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은퇴 후 재무 설계를 위한 팁? 자,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 보면 은퇴 후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돈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고 심각해질 수 있음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물론 완벽한 해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몇 가지 참고가 될 만한 팁들을 정리해 볼게요. 분산 투자 앤드 안정성 확보. 은퇴 자금은 투자의 공격성보다 안정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해요. 이미 모아놓은 자산을 크게 불리려는 마음보다는 잃지 않고 꾸준히 유지할 방안을 우선적으로 찾아보면 좋습니다. 필요 자금, 여유 자금, 투자 자금 등을 분류해서 절대 쓰지 않아야 할 돈 생활비, 긴급 자금은 리스크가 거의 없는 금융상품이나 예적금에 넣고 그 외 일부만 위험 자산에 배분하는 식이 바람직합니다. 은퇴 후에도 현금 흐름을 만들어라. 노후에는 갑자기 많은 돈이 필요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적은 금액이라도 월세 수입, 배당금, 연금 등
정기적인 현금 유입을 만들어 놓으면 심리적 안정감도 훨씬 커집니다. 자영업 내 꿈 실현이라면 적은 비용부터 시도. 혹시 은퇴 후 창업이나 자영업을 꿈꾼다면 무작정 퇴직금 전부를 투자하는 일은 절대 삼가야 해요. 본인이 직접 그 업종에서 알바로 일을 해본다든지 소규모로 먼저 운영해본 뒤에 더 해볼 만하다 싶으면 차근차근 확장해 나가는 게 훨씬 안전해요. 가족 이슈와 의료비는 정말 현실적인 문제. 자녀들이나 부모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상황을 고려해 여유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 등 보험 상품도 잘 따져보고 필요한 경우 가입하는 걸 권장드려요. 계속해서 지식을 업데이트하자. 퇴직했다고 해서 세상 돌아가는 흐름에서 너무 멀어지면 새로운 투자나 금융상품, 정책 혜택 정보를 놓치기 쉬워요. 꾸준히 경제 뉴스를 읽고 세금 제도나 연금 제도 변경 사항도 체크해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우리가 흔히 10억이라는 금액을 얘기하면 와, 그 정도면 평생 놀고 먹어도 되겠는데? 라고 쉽게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여러 변수가 훅훅 치고 들어오다 보니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액수라는 걸 많은 은퇴자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실패, 자영업 창업 실패, 가족 부양과 의료비 문제 등 은퇴 생활에는 돈 들어갈 구석이 너무 많고 한 번에 큰 지출이 발생하는 일도 빈번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퇴사 후에 또 다른 삶이 펼쳐진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오히려 본격적인 재무 설계가 필요해질 수도 있고 내 건강과 가족의 상황에도 신경을 더 써야 합니다. 그러니 직장에 다닐 때부터 미리 대비하고 퇴직 후에도 꾸준히 계획을 점검하며 수정해 나가는 자세가 필수적이죠. 결국 은퇴 후의 삶이라는 건 단순히 돈을 얼마나 모아뒀느냐로만 판가름 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지키고 굴리며 내 삶에 맞게 최적화시키느냐가 관건이 된다고 봐요. 오늘 소개해드린 세 사람의 사례가 조금은 무겁고 슬픈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경고이자 교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디 퇴사 후 10억의 악몽 대신 퇴사 후 행복한 노년을 꿈꾸시는 모든 분들이 현명하고 차분하게 준비하셔서 나중에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길 바랄게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과 가족의 건강, 그리고 안정감 있는 마음이겠죠?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좋겠습니다. 함께 잘 준비해서 은퇴 후에도 웃을 수 있는 날들이 이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